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PIM이라는 종목인데요. 코넥스 시장에서 넘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 종목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AU 브랜드와 함께 청약을 하게 되니까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인지도 비교를 해보면서 내용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PIM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게 되고요. 환불금은 금요일에 돌려받는 일정입니다. 환불 기간은 이틀이 되고요. 그리고 AU 브랜드와는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게 되니까 비례 청약 자금은 조금 분산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4월 4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AU 브랜드와는 함께 상장하지 않게 되었고요. 앞날에 상장하는 AU 브랜드 영향을 약간 받는다는 게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장 일정은 무난하게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기관 경쟁률이 1215대 1이었고요. 2183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5.5%더라고요. 그래서 AU 브랜드와는 수요 예측 결과가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관 참여 수가 100개 정도 더 많았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기관도 약간 더 많았으니까요. 수요 예측은 한국 PIM 쪽이 조금 더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는 5.5%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4.3%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종 배정에서는 3배 정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종 의무 합격이 15%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이 11,200원입니다. 상단 가격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 신청 결과를 보시면 기관 대부분이 공모가를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공모 가격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이견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므로 한국 PIM은 이번 IPO로 146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672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매출의 약 90%는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터보차저와 변속기 관련 부품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 측면으로 보았을 때 회사에 뚜렷한 비전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우리 가능성이 무궁무진한지 증권신고서에 몇 번이나 기재를 해두었더라고요. 여기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링이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그리고 최근에 아주 뜨거운 로봇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방산 관련된 그런 부품도 개발하고 있다고 써두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신규 사업들이 빨라야 내년부터 현실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므로 앞으로 본인들 주장처럼 자동차 부품 중심에서 이런 사업들로 잘 진출될 수가 있다면 회사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겠지만 여하튼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가능성만 보여주고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무난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더라고요. 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37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36억 원이던데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2차 벤더사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익률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공모가를 PER 방식이 아니라 EV/EBITDA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보통 공모가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은 종목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EV/EBITDA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공모가를 산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4년 순이익 기준 PER 약 24배 정도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현재 자동차 부품만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이 정도 밸류는 조금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현재 사업 측면으로만 보면 공모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672억 원이니까요. 사이즈가 작게 상장하는 종목이라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테니까
상장일에는 이런 부분으로 수급 측면에서 기대를 조금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총 130만 주를 모집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주조합의 2.2% 비중으로 2만 9천 주를 배정을 해두었던데 배정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은 완판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32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었고 주관사는 IBK 투자증권이거든요. IBK를 공모주 시장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IBK가 청약을 자주 주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관하는 종목들이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조금 알짜 종목들 위주로 주관하는 증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은 24,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약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은 10주로 증거금은 5만 6천 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을 받는 그런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262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전체 주식의 약 43% 정도 물량이 유통되는데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 정도 유통 물량은 뭐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약 200억 원대 후반이거든요. 유통금액은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41만 주를 보유를 하게 되거든요. 상장일에는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는 약간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주가는 19,5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공모 가격이 11,200원이잖아요. 공모가에 비하면 거의 70% 정도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의 코넥스 주가 흐름을 월봉 차트로 보니까요. 23년 8월에 상장하고 약 1년 반 만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것 같고요. 작년 4월에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 이후에는 횡보를 조금 하다가 약간씩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거의 거래가 없다가 그나마 올해는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달 거래량이 다 합쳐서 만주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번 달 거래량이 약 6,500주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오늘 거래량이 6,000주가 나왔던 것이고요. 어제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코넥스 시장의 주가는 작은 거래량으로 왜곡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코넥스 주가를 참고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당 9,151원에 투자를 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던 기관들은 공모가보다 약 2,00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 종목을 취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 앞서 투자를 했던 기관들은 주당 5,500원 정도로 취득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넥스 시장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기존 주주 대부분은 공모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이 종목을 취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청약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함께 상장하는 AU 브랜드와 비교를 해보면 유통물량 조건은 좋지 못합니다. 유통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PIM이 조금 더 가볍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AU 브랜드는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일체 없고요. 그리고 유통물량 비중이 13.8%로 아주 가볍기 때문에 유통물량 조건은 한국 PIM보다는 그래도 AU 브랜드가 더 나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더즈는 손해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시세가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요. 시초 가격은 거의 공모가 근처에서 출발을 하고 장 초반에 28%까지 상승하고 나서 결국 오후에는 공모가를 깨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신플랫폼부터 공모주 시세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더즌도 시초가 대비해서는 2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초 가격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나왔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시세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훼손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4월 초에 상장하는 두 종목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코넥스 시장에서 넘어왔던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총 3종목이 코넥스에서 넘어왔던 이력이 있었는데요. 3종목 중에서는 한중 NCS와 듀켄바이오가 시초 가격부터 50% 넘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주가도 20%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반면에 HNS 하이텍은 시초가부터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을 했고 아주 부진했던 성적표를 보여주었는데요. HNS 하이텍과 듀켄바이오는 수요 예측 단계부터 부진했던 그런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듀켄바이오는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었고 HNS 하이텍은 그렇지 못했는데, 아마도 HNS 하이텍이 상장할 당시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상장의 시세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넥스에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았으면 상장일에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BIM도 수요 예측 결과를 고려를 해보면 그래도 적당한 시세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고요. 특히 AU 브랜즈보다는 약간 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도 공모가는 다소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 넘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시가총액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밸류보다는 수급 측면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청약 조건은 AU 브랜드 쪽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AU 브랜드 경쟁률이 약간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 경쟁률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이 종목은 균등만 참여를 하고요. AU 브랜드를 비례 청약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두 종목 1일차 청약이 마감되면 2일차 예상을 해볼 테니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